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위셋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공학계열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Git과 GitHub을 이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하게 될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언어처럼 사용하게 될 HTML과 CSS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고 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게 될 프로젝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먼저 HTML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HTML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오른쪽의 웹페이지처럼 구현됩니다.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매 문장을 감싸고 있는 태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ML은 모두 요소들로 구성되고 요소 사이에 내용을 적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본 구조를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doc타입은 도큐먼트 타입의 줄임말로 사용할 HTML의 종류와 버전을 브라우저에 알려줍니다. 다음은 HTML 요소입니다. 도큐먼트 타입을 알려준 다음 HTML 요소를 입력합니다. 모든 HTML 문서는 HTML 요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요소는 브라우저의 HTML의 시작을 알리고 웹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태그 사이에 적어줍니다. 헤드 요소에는 페이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타이틀은 HTML 문서의 제목을 정의합니다. 타이틀의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탭의 제목으로 활용됩니다. 바디는 브라우저 안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P는 패러그래프의 약자로 단락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기본 구조는 다 살펴보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될 여러 요소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요소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태그입니다. 구현된 페이지에서 A 요소의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href 속성을 통해 지정한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요소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입니다. src 속성을 통해 이미지 경로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ul 요소는 unordered list의 약자입니다. 즉, 순서가 없는 목록입니다. 글머리 기호를 붙여서 목록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ol 요소는 ordered list의 약자입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입니다. 앞에 숫자를 붙여서 순서가 있는 목록을 만듭니다. 리스트 요소입니다. 리스트 아이템의 약자입니다. ul 태그와 ol 태그의 내부에 사용하여 목록의 내용이 되는 실질적인 태그입니다. 다음은 CSS입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언어입니다. CSS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용하게 됩니다. CSS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맨 앞에는 꾸며주고 싶은 문장을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괄호 안의 속성을 값으로 설정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 문장이 끝남을 알립니다. 선택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HTML 요소를 이용해 선택하는 경우 선택자의 자리에 요소의 이름을 써주고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싶을 경우 별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Git과 GitHu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레포트를 작성할 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사항이나 백업이 필요한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파일이 어떤 부분이 변경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기능을 나누어서 작업하게 되는데요.
각자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합치는 과정에서는 작업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Git입니다. 파일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기록하여 나중에 따로 특정 시점의 상태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버전 관리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 Git을 사용하면 왼쪽에 있는 많은 파일들을 오른쪽처럼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Git과 GitHub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을 사용하면 내가 변경한 내용을 변경점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점을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점을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Git이 내 컴퓨터에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GitHub은 Git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Git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파일은 GitHub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백업해둘 수 있습니다. GitHub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버전 관리하려는 파일들을 준비합니다. Git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Git 저장소에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서버를 통해 저장소를 공유합니다. Git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Git add는 작업 중이던 파일 등을 준비 영역으로 올리는 명령입니다. 또한 Git add를 하기 전 파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면 Git status 명령을 통해 변경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it commit 명령입니다. Git commit은 변경된 내용을 확정하는 명령입니다. 변경한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add 명령 수행 이후에 commit 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개발자가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 m 옵션을 이용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남길 수 있습니다. commit 명령어를 실행하면 변경된 파일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git push 명령입니다. 앞서 커밋했던 내용들을 Git의 레포지토리에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푸시를 하지 않으면 원격 서버에 바뀐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변경 내용을 공유해야 할 때 원격 저장소에 푸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it push 명령어입니다. 앞서 봤던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수정된 내용을 서버에 올리는 과정이라면 이 명령어는 반대로 서버에 있던 내용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개발을 진행하던 팀원이 새로운 변경사항을 원격 저장소에 올렸다면 변경된 내용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을 실습해 보기 위해 실습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 bash 설치입니다. git bash는 Git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에서도 리눅스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git bash를 설치하기 위해선 검색창에 git bash를 입력한 후 맨 처음에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맨 처음 페이지에 나오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된 파일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GitHub 가입입니다. 이 주소로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중 프리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옆에 별 표시가 있는 빈칸을 모두 채운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유저네임은 본인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과 맞춰 적절하게 대답한 후 넘어가면 됩니다. 앞서 가입할 때 작성했던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발송되는데 그 메일을 확인하여 인증까지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git 배시를 켜고 가입했던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이 화면에서 꺽쇠로 표시된 부분에는 가입할 때 작성했던 본인의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GitHub을 이용하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란 누구나 프로젝트를 보고, 사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프로젝트의 설계나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도 확인하고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코딩을 해야 할 것만 같고 멋진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한국어로 된 매뉴얼이 없는 기술이나 언어의 매뉴얼을 한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내 오타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먼저 컨트리뷰터는 프로젝트에 기여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커미터는 다른 사람의 기여 내용을 리뷰하고 프로젝트에 반영할지 말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컨트리뷰터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실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로 협업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맨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포크란 다른 사람의 저장소에서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싶을 때 해당 저장소를 자신의 저장소로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크가 완료되면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장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클론받을 폴더를 생성합니다. 클론이란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생성했다면 생성한 폴더 내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Git bash here를 클릭합니다. 이제 포크한 프로젝트를 클론받겠습니다. 아까 포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저장소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옆에 있는 클립보드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켜놨던 배시 창에서 git bash를 입력한 후 그 뒤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저장소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들어가 보면 저장소에 있던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기여를 위해 업스트림을 연결하겠습니다. 업스트림이란 뜻 그대로 하천의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 그 위에서 원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포크받았던 그 저장소가 우리의 업스트림이 됩니다. 업스트림을 연결하는 이유는 원래 저장소와 계속해서 변경사항 등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업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포크를 받았던 프로젝트로 가서 아까와 같이 주소를 복사합니다. 업스트림을 연결하기 전 현재 이 폴더에 연결된 리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git remote-v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저장소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를 연결하는 명령어는 git remote add upstream 뒤에 연결할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upstream이라는 이름으로 리모트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git remote-v 명령어를 통해 확인해보면 업스트림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리퍼지터리에 있는 프로젝트를 클론받고 업스트림 연결을 맞추었으면 여기에 기여할 나만의 코드를 추가해 봅시다. 저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고 파일 이름을 자기 이름 .html로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는 페이지는 이전에 클론을 받았던 폴더 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HTML을 작성했다면 클론받은 프로젝트에서 클릭했을 때 보여질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봅시다.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 li 리스트 태그인데 이 부분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모두 저장한 뒤에 git status 명령을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빨간 글씨로 현재 git의 상태가 나오는데 modified라고 변경된 파일이 있다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론받은 프로젝트 파일에 li 태그를 추가하고 각자의 html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변경사항을 git에 적용하기 위해 명령어를 입력합시다. git add로 현재 폴더 위치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스테이지에 올리고 git commit 명령어로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git push origin master를 하면 나의 원격 저장소로 코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장소가 나의 로컬 저장소, 나의 원격 저장소, MJBJ의 원격 저장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우리가 클론을 받은 뒤에 작성한 수정사항들은 나의 로컬 저장소에서 MJBJ 저장소로 바로 푸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원격 저장소를 거친 뒤에 pull request 명령을 사용해서 MJBJ 저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GitHub 사이트에서 나의 원격 리퍼지토리를 확인하면 아까 커밋한 메시지와 추가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면 메인 페이지.html과 백지연.html 파일 옆에 커밋 메시지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git push origin master 명령을 통해 나의 원격 저장소의 수정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보라색 선 위쪽을 보면 to commit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동안 커밋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해시 값이 있는데 이 해시 값을 통해 변경했던 내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JBJ 원격 저장소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나의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pull request로 요청합시다. 초록 버튼을 눌러보면
위에 able to merge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것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머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풀 리퀘스트를 마무리를 하면 MJBJ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코드를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여 허가를 내어줍니다. 허가를 받아 MJBJ 원격 저장소에 머지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충돌을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MJBJ에 있는 코드를 내 로컬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충돌 부분을 직접 파일을 열어서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add, commit, push하고 마지막으로 풀 리퀘스트를 하면 충돌 해결이 완료됩니다. 풀 리퀘스트를 날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can automatically mer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머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머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충돌이 났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났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순서인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스트림은 원격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내 로컬 저장소로 받아오기 위해 git pull upstream master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네모 상자 안에서 보실 수 있는 conflict라는 명령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충돌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돌난 파일을 열면 해당 상태로 코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난 후 풀을 하면 직접 파일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충돌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4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Accept Both Changes를 눌러 둘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지의 코드가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전유현 밑에 /li가 있어야 하고 그 밑에 또다시 시작을 여는 시작 li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직접 손으로 수정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후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누르시고 다시 풀리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add, commit, push, 풀리케를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it add 명령어를 입력하여 add를 해줍니다. 두 번째 git commit -m 그리고 자신이 어떤 코드를 수정했는지 메시지를 작성한 후 명령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밋까지 한 후에 옆에 하늘색으로 된 글씨를 보면 머징이 완료되었다는 마스터만이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충돌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MJBJ의 오픈소스 하이스쿨 프로젝트에 가서 풀리퀘스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퀘스트를 하기 전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명령어를 입력하여 내 GitHub 레퍼지토리에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저장소는 총 3개가 있습니다. 내 로컬 저장소, 그리고 GitHub에 내가 포크했던 내 GitHub 저장소, 즉 오리진, 마지막으로 MJBJ 원격 저장소, 업스트림 이렇게 3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로컬 저장소에서 내 GitHub 저장소인 오리진으로 푸시하고 풀했습니다. 또한 업스트림인 MJBJ에서 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풀리퀘스트는 내 GitHub 레퍼지토리에서 업스트림인 MJBJ 레퍼지토리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내 로컬 저장소에서 직접 업스트림인 MJBJ 원격 저장소로는 푸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풀리캐스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돌 해결 후 내 GitHub 레파지토리에 반영된 코드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원격 레파지토리인 MJBJ로 다시 풀리캐스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풀리캐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는 다르게 초록색 글씨로 Able to Merge라고 뜹니다. 이는 자동으로 머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Able to Merge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Create 풀리캐스트를 눌러줍니다. 만약 Able to Merge가 뜨지 않고 아까처럼 컨플릭트가 났다고 뜨면 다시 앞의 작업을 반복해 주어 충돌을 해결한 후에 다시 풀리캐스트를 날려주도록 합니다. 자신이 수정한 코드의 내용들을 제목과 코멘트로 작성해 준 후에 Create 풀리캐스트 버튼을 눌러 풀리캐스트를 날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 버튼으로 오픈이라고 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보낸 풀리캐스트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직 수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레파지토리 주인인 MJBJ 측에서 머지 풀리캐스트를 해줘야 내가 보낸 풀리캐스트가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인 상태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JBJ에서 머지를 수락해 준 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보라색 버튼으로 merged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코드를 수정한 후에 풀리캐스트를 날린 그 코드가 MJBJ 프로젝트에 잘 반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스트리는 GUI 프로그램입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알기 쉬운 아이콘과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소스트리 마크인데요. 소스트리는 애틀라시안에서 개발하였으며 깃을 GUI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스트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소스트리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깃 계정을 등록하면 이런 실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 저장소의 사이트 링크를 검색합니다. 어떤 저장소를 클론할 것인지, 내 컴퓨터 어느 위치에 클론 받을 것인지를 지정해 줍니다. 소스트리를 사용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깃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버전 관리나 코드 기어 원리는 앞에서 배운 깃과 같습니다. 클론 받을 원격 저장소와 내 컴퓨터 위치를 저장하면 수정된 사항들을 초록색 블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커밋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